최영지 기자. 지난 5월 초 동성간 성추행을 최초로 다룬 재판이 진행됐었는데요. 일명 치약 사건이라고 불렸던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재판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법정에선 치약 장난. 김 군은 재수를 하고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신입생 MT를 가게 됐고 굉장히 기대가 부푼 채로 이렇게 대학 MT에 참가를 했습니다. MT에 가서 이제 선배와 동기들과 술을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었는데요. 근데 잠을 자다가 새벽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고 보니까 신체 중요 부위에 뭔가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빨갛게 부어 있었고 통증까지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김 군은 다음날 씻지도 못한 채 MT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누군가가 그 자기가 자고 있던 동영상을 촬영을 한 것이었어요. 그 장난을 치면서요? 네, 영상 속에서 누군가 여러 명이 김 군의 팬티를 내리고 그 신체의 중요 부위에 치약을 바른 것이었어요. 네, 범인은 바로 같은 과 선배 2명과 동기 1명이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이런 장난을 많이 한다곤 하는데 그렇게 치부하기에 김 군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는데요. 이 주요 부위에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계속해서 받았어야 됐고 그런 수치심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결국에는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해서 휴학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해자들은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문제없이 학교를 계속해서 다녔던 거죠.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자신의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을 분개해서 이 피해자 김 군은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제보를 하게 돼요. 그동안 장난으로 여겨왔던 행동에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집중을 받으니까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 김 군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이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김 군을 아랫사람 취급하면서 성의 없는 태도로 합의를 계속 강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해자 부모들도 피해자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합의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실수한 건데 뭐 그런 실수 할 수 있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는 거냐, 끝까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녹취록이 재판에 이제 증거로 채택이 돼서 공개가 됐었는데 이거는 상당히 되게 편향적인 거지 실제로는 사과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되게 강하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가해자 측 변호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제보 때도 이미 신체 부위라든지 그런 행동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재판에 공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었는데 결국 이제 변호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허용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재판에 이제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아침 한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재판이었는데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났거든요. 19시간 정도 동안 재판이 이어졌어요.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짓궂은 장난이었지 내가 뭐 성적으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 행동한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배심원들은 유죄로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고요. 재판부 역시 이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를 했고 이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도 너무 많고 공개 재판까지 하게 됐잖아요. 법정에서 김 군은 어떻던가요? 네, 김 군은 가해자들과 다시 얼굴을 대면한 상태에서 신문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 심리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제가 만나서 뭐 김 군의 뭐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김 군이 계속해서 심리 치료를 받아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된 상태긴 하지만 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치약 장난이라는 게 사실 그 아주 오래된 그 장난이잖아요. 물론 뭐 이게 잘못된 거긴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이제 그 뉴스에도 그 촬영한 영상 전체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판에는 뭐 모자이크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정말 그 신체 부위가 노출된 채로 공개가 됐어요. 재판부에서 영상이 재판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해서 여러 번 틀어줬거든요. 근데 되게 심각하고 배심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침부터 계속 진행이 돼서 새벽까지 이 재판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되게 경직돼 있었던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유사한 사건이 사실 군부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해서 여러 차례 유사한 형태로 이런 그 장난질을 쳤다고
하는데 이 국내에서는 이게 가혹행위하고 강제추행이 인정이 돼가지고 처벌받아 설레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학교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건 아마 이번에 좀 드문 사례가 아닌가 싶긴 하네요. 아무리 친해도 안 되는군요. 대학교 가면 보통 그런 자는 안 하죠. 그렇죠. 자, 치약도 약입니다. 참가해주세요. 약사분이 계신데. 그럼 뭐 고등교육 다 받으신 분이 오늘 왜 계세요? 사실 근데 치약은 약이 아니고 의약 부외품이에요. 의학 부외품 약이 아닌 건가요? 네, 약은 아니에요. 고등교육 받은 분이 계시죠? 그렇다고 의사가 팔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약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약이라는 게 붙어있는 것들은요,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이게 입안에서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자극이 될 수 있는 부위에 발랐다가는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뭐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송까지 오가는데 학교 측 입장은 어땠습니까?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다가 언론 제보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 3명의 학생에 대해서 무기정학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피드백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술자리나 MT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저지르기 전에 본인이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라고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